오늘 세 번째 헤드라인 열어주시죠. 자, 오늘 또 금리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M7보다 매력적인 투자처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아, 금이요 3,350달러까지 도달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부장님은 또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실까요? 일단은 이제 미국 쪽도 지금 그 어떤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수선하잖아요. 네. 그래서 항상 이제 어수선할 때마다 이 금이나 이런 안전자산 쪽으로의 좀 몰렸었는데 지금은 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달러 같아요.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고 너무 떨어지죠. 네. 네. 금도 어떻게 보면 달러 쪽에서의 어떤 기준으로 통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는 그 전에 이 달러 환율이 떨어졌을 때의 이 금값이 오르는 경향은 좀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좀 심한 게 지금 금 쪽으로의 이 매수 관점이 좀 심하게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지금 제가 말씀하셨던 3,300달러 선을 사상 처음으로 좀 돌파를 했는데 이 올라가는 폭이 너무 좀 크게 좀 가는 현재 상황이고, 그리고 이제 뭐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부분은 저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미국 주식에 대한 뭐 하락, 그리고 이 달러에 대한 약세에 대한 부분, 여러 복합적인 부분이 섞여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 금이 계속해서 그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한계는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도 그랬죠. 옛날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때의 금에 대한 상승폭이 굉장히 좀 컸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좀 국제적인 정세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 겹쳐서 가는 게 바로 이제 금값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이 금에 대한 수요는 제가 보면 약간 좀 이 대안 또 이제 이 어떤 도피처에 대한 수단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. 하지만 이런 부분이 좀 완화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좀 금값은 좀 떨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. 네. 지금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조정은 우리가 좀 기다려봐야 한다. 그런 이야기들 함께 나눠주셨습니다. 몇 가지 짚어보고 싶은 게 이게 부장님의 의견이 굉장히 궁금한데요. 달러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미 국채 수익률이 안정화를 찾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금만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. 이런 현상들이 웃으시죠? 이제 저도 이제 웃음이 나오는데 왜 일어나는 걸까요? 뭐 일단은 지금 뚜렷하게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주도, 그러니까 자산을 불릴 수 있을 만한 이 주도 상품이 많이 없다는 게 가장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가 불안하죠. 네. 경기가 불안한 상황에서 투자처에 대한 부분이 어떤 좀 뭐 금리도 떨어지는 상태에서 예금으로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으로 뭐 대안이 나올 수 있을 만한 투자처가 지금 마땅히 없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또 이제 일반적인 좀 그 자산 가치가 안정화되는 게 아니라 좀 변동성이 좀 심한 것 같아요. 자산 가치가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뭐 그런 부분은 언제 나올 수 있겠지만 그 변동폭이 큰 상황에서 이 금이나 이쪽으로의 좀 도피적인 수단으로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그리고 이제 뭐 달러에 대한 부분이 약세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분산,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원화 가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좀 수요가 좀 올라가는 그런 예. 상황이거든요. 근데 이제 이 달러가 떨어지는 폭에 비해서는 원화가 상승폭은 좀 미진한 그런 상황인데 그 이유가 당연히 그거겠죠. 우리나라 경기에 대한 불안감도 있겠고 아직까지 정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 수장이 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지금 오히려 좀 미국 주식보다는 더 매력 있게 좀 보여준다. 한마디로 계속해서 시시각각 좀 달라지는 그런 상황에서 최고의 좀 안전 수단으로 지금 금에 대한 관심을 좀 높여가는 그런 수단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됩니다.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근데 이제 사실 옛날에는 금 관련주도 오르고 그랬었잖아요. 네. 근데 이번엔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. 그런 현상은 왜 나오는 걸까요? 그래서 이제 뭐 금 관련주라고 했을 때에 이 뭐 위험자산 주식과 관련된 기업들의 뭐 실적이 바로 이제 잡힌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. 그 전에도 저도 이제 금 가격이 올랐을 때 뭐 고려아연이나
뭐 이런 금 관련주들에 대한 주가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지만 금 가격이 올라갔을 때 바로 이제 기업들의 실적에 연결되는 기업들은 극히 좀 그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오히려 지금 뭐 히토류나 이런 광물 쪽에서의 이 가격이 좀 올라갔을 때 실적과 연동되는 기업들은 많지만 금 가격이 올라갔을 때 어떤 주가에 바로 연결되는 기업들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그냥 ETF나 뭐 이런 이 추종하는 이런 상품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좀 주가가 좀 올라가지 관련된 기업들은 크게 좀 영향은 좀 제한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그만큼 위험자산 쪽에 관한 선호가 안전자산보다는 좀 확실히 현저히 줄어들었다라는 걸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금값 같은 경우에는 부장님이 보실 때는 너무 높다. 그래서 이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. 일단은 이렇게 보시는 거죠, 부장님? 저는 약간의 좀 그런 부분이 있겠고 지금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좀 영향을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.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뭐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우선 금값이 지금 더욱더 이제 약간 좀 밸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 좀 그 기대감을 너무 많이 가져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저는 금값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이런 경기가 계속 혼란스러울 때는 갈 수는 있겠지만은 분명히 좀 한계는 분명히 좀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ETF나 어떤 관련주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수를 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한번 좀 저평가돼 있는 기업이나 이런 주가적인 측면에서의 기업들에 대한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.